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맞아도 다이어트 한약을 먹어도 식욕 억제제를 아무리 먹어도 식욕 조절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저와 함께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토록 바라던 5kg 감량에 성공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성공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욕 조절이 어려워서 고민이시라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0대 여성들이 식욕 억제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0대가 되면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이 뚝 하고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도파민이랑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뚝 떨어진다기보다는 이 들쭉날쭉하게 변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낮은 것도 문제지만 이 호르몬들이 들쭉날쭉하게 되면은 높았을 때랑 낮았을 때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낮아졌을 때 몸이 더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뇌는 손쉽게 이 행복 호르몬들을 충족하려고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하게 되는 선택은 보통은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설탕이나 정제탄수화물, 그러니까 뭐 밀가루, 빵, 떡 이런 것들 있죠. 지방이 많이 들어있고 맵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술이나 담배를 했을 때와 같은 도파민 분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 게 문제죠. 그래서 곧바로 또다시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만성 피로가 겹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뇌와 호르몬이 더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몇 시간만 이 당분을 끊어도 우리의 뇌는 술, 담배 중독과 유사한 수준의 초조, 불안, 극심한 갈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막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는 도파민이 채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곧 뚝 떨어지게 되죠? 에너지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배는 또 고프게 되고 또 먹게 되고요. 다시 배고프고 또 먹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게 에너지로 가고 몸을 계속 충족시켜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먹은 게 어디로 갈까요? 살로 가게 됩니다. 뱃살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살로만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에도 당이 쌓이고 기름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혈관이 점점 막혀가게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딱딱해지게 되고 운이 나쁘면 터지게 됩니다. 그게 심장에서 터지면 심혈관 질환이 되는 거고 뇌에서 터지면 뇌혈관 질환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0대 여러분의 식욕이 조절이 안 되는 원인은 바로 무엇이냐면 스트레스와 호르몬의 결핍을 채우려는 뇌의 자극, 즉 가짜 배고픔입니다. 우리 원인을 알면 대처할 수 있잖아요. 이 가짜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법은 배고픔이 왔을 때 의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미리 대비해서 호르몬, 스트레스, 대사를 안정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고픔이 오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50대 여성을 위한 식욕 억제 비법 4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혼자서는 식욕 억제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고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욕 억제법 1번, 영양소를 골고루 배치하자입니다. 단백질, 식이섬유 같은 다량 영양소,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를 골고루 채우는 게 중요한데요. 회사 점심시간이나 외식하실 때 밥이나 식전빵 같은 탄수화물 먼저 드시는 습관을 바꿔보십시오. 나물이나 샐러드,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먼저 드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기, 계란,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을 충분하게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밥을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올리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미량 영양소입니다. 50대쯤 되면서 왠지 배도 더 자주 고프고 기운도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당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서 열심히 떡이나 빵을 그때그때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칼로리가 부족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세포들은 비타민이랑 미네랄 같은 부품들을 갖고 있어야지 자기들이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으면 세포들이 뇌를 자극해서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 등을 원물의 형태로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세포들이 배가 든든해서 뇌에다가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되거든요. 대신 주의해야 하실 점은 과일은 또 당이 높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말고 한 끼당 100g 이하로 요 정도 손바닥 반만큼씩만 드시면 되겠습니다. 식욕 억제법 2번, 내가 뭘 먹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가족도 챙기고 업무도 챙기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먹는 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하나도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우리 요즘처럼 바쁘게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르면 내가 뭘 먹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식욕은 충분하게 억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해보면 좋은 게 식사하실 때 컴퓨터 화면 보면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상 보면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거를 끄고 식사 자체에다가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화면을 보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뇌는 내가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안 한 것처럼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우리 뇌는 모릅니다.
그래서 먹었다는 인식이 없으니까 한두 시간 뒤가 되면은 또 배가 고프다고 느끼기가 쉽게 되는 거예요. 먹었다는 걸 모르니까요. 식사를 하실 때만큼은 전자기기나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옆으로 좀 치워두시고 식사하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식단 일기를 써보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내가 뭘 먹었었는지 생각해보는 순간에 우리의 뇌가 내가 그걸 먹었었지 하고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해요. 좀 답답하면서도 되게 확실한 방법이죠. 요즘에는 식단 어플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먹는 걸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서 내가 이런 걸 먹었었구나, 내가 생각보다 많이 먹고 있구나, 내가 생각보다 고열량의 음식들을 먹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인식을 자꾸 해주시게 되면은 뇌가 그거를 인식을 하게 되고 식욕 억제가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뇌가 답답한 게 한 가지 또 있는데 갈증이랑 배고픔을 좀 헷갈려 합니다. 목마른 거랑 배고픈 거랑 헷갈려 하고요. 목마른 거랑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랑 좀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게, 배가 고프다고 느낀다면은 일단 물 한 잔 먹고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도 꼭 물 한 잔 먼저 먹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외로 그대로 그 식욕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아니면 아예 그 식욕이 있었다는 것조차 까먹으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미리미리 수분을 보충해 준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조차 더 막을 수 있겠죠. 식욕억제법 3번, 갱년기 불면증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악 영향을 끊는 게 중요합니다. 50대 여성들이 살이 찌고 식욕 조절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갱년기 되면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막 열이 오르기도 하고 그냥 잠이 안 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잠을 설치면 다음날 식욕을 억제하는 우리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또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식욕을 돋우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날에는 식욕이 폭발하게 되는데요. 피곤해서 식욕이 더 올라가는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랑 복부 비만의 관계인데, 우리가 직장과 가정에서 신경 쓸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로 살이 찔까요? 실제로 찝니다. 어디로 찔까요? 바로 뱃살로 찌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 진실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로 또 문제가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식욕이 알고 있는 것처럼 폭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트레스 낮추고 잠을 잘 자는 게 식욕을 낮추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퇴근 후에 2-30분 정도 되는 가벼운 걸음을 좀 해주시고 뜨거운 샤워를 해주시면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식욕억제법 4번, 언제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바쁜 50대일수록 규칙적인 식사와 공복 시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몸의 호르몬을 안정시켜서 식욕을 낮추게 되거든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제부터는 식사 시간을 목숨 지키듯이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항상 비상사태라고 느끼게 되고 식욕이 들쭉날쭉 아무 때나 올라오게 돼요. 굶다가 미친 듯이 먹고 해보신 경험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또 중요한 게 공복 시간 확보입니다. 간헐적 단식 아시죠? 우리 몸의 공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이 되게 되면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우는 모드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살 빠지는 모드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미쳐서 날뛰던 식욕도 훨씬 잠잠하게 됩니다. 배가 고프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서 식욕이 안정되는 걸 느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식욕억제법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 영양소 골고루 섭취하기. 2번, 뭘 먹는지 인식하면서 식사하기. 3번, 잘 자고 스트레스 조절하기. 4번, 식사 시간 규칙적으로 하고 공복 시간 확보하기. 자, 근데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될까요?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원장님, 저도 그거 다 알고 있는데 해봤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마흔자로 맞고도 안 됐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사실 이 지식이 부족해서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채소와 단백질 먹어야 되는 것도 알고, 식사 시간 지켜야 되는 것도 알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한 것도 다 알죠. 그런데 워낙 피곤하고 하다 보니까 피곤한 날에는 그냥 좋은 식단 하지 않고 집에 있는 과자 뜯어서 먹다 보니까는 식욕도 잠시 떨어지는 것 같아서 버티게 되고, 그렇게 좀 이따 과자 또 먹고, 그리고 운동? 뭐 그런 거 할 시간 없죠. 수면? 잠 안 오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몸무게가 한 일주일 동안 안 내려가면 역시 나는 다이어트가 안 되나 보다 하고서 다 놔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에는 지식뿐 아니라 내가 실제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이랑 시스템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지만으로 하는 다이어트는 오래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의지는 피곤해지면 약해지게 되고요. 스트레스만 받아도 흔들리게 되고 체중이 정체되는 순간 바로 꺾이게 되는 게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환경이랑 시스템이 있다면 의지가 부족한 날에도 그냥 꺾여도 끌려가게 만드는 게 환경이랑 시스템입니다. 저희 린다이어트가 만들어진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린다이어트는 어떤 게 다를까요? 린다이어트는 단순히 식욕을 억제하는 한약만 처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체질과
혈압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서 식욕을 안정시키고 체지방을 빠르게 태우는 한약을 처방을 해드리게 됩니다. 한약을 복용하면 예전보다 허기가 훨씬 덜해지고 음식 생각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 대비해서 지방이 좀 더 잘 탈 수 있어서 속도도 빠르게 나오게 되죠. 하지만 식욕이 줄고 지방이 잘 탄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저절로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욕이 안정된 그 시기에 무엇을 먹고 어떤 시간대에 먹고 우리 생활 습관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린다이어트에는 밀착 관리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다이어트 기간 동안에 어플로 식단을 기록하고 공복 체중을 입력하고 컨디션을 기록하고 하면서 평소에 식사와 생활 상태를 확인하고 저희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지점을 함께 파악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2주에 한 번은 내원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체중 변화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식욕이 얼마나 잘 조절되고 있는지, 식사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너무 적거나 하지는 않은지, 단백질과 채소가 충분하게 먹고 있는지, 변비나 두근거림이나 불면이나 이런 불편감은 없는지도 보고요. 보통 어느 시간대에 식욕이 강해지는지, 여행이나 회식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의 체중 정체가 실제로 지방이 안 빠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방은 빠지고 근육은 차오르고 있는 건지, 그리고 감량이 끝나고 나면은 약 없이 어떻게 유지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에는 정확하지 않은 다이어트 정보가 굉장히 많죠. 탄수화물은 무조건 끊으라고 한다든지, 과일은 당분이 많아서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한다든지, 땀을 흘려야지 지방이 빠진다든지,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만 다이어트가 잘 된다고 한다든지, 이런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건강 상태랑 환경이 전부 다 다르죠.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은 전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효과 있었던 다이어트 방법도 나한테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다이어트를 그동안 1600건 가까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어떻게 해서 다이어트를 할지를 연구를 해서 계속해서 성공을 시켜왔습니다. 저희는 여기 밀착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잘못된 다이어트 지식도 바꿔드리고, 알고 있었지만 할 수 없었던 다이어트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딱 정형화된 똑같은 식단표를 드리면서 이거를 무조건 지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식사하시는 분은 회사 식당에서 어떻게 먹어야 될지 알려드리고요. 회식이 있을 때는 아침이랑 점심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다음날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저녁에 식욕이 폭발하는 분은 아침이랑 낮부터 저녁을 준비하게 되고요. 아침에 실패했다고 그날 하루를 다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점심과 저녁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같이 논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다이어트가 되게 하는 환경인 거죠. 자, 그래서 12주 동안 얼마나 감량될 수 있느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저희 린다이어트는 일반적으로 12주 동안 10% 정도의 몸무게 감량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kg 정도였다면 7kg 정도 감량이 되는 거고, 80kg 정도였다면 8kg 정도 감량이 되는 거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딱 10%가 빠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50대 같은 경우에는 기초대사도 좀 떨어지고 아주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아주 약간 더 낮게 잡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시작 체중, 체지방률, 음주, 활동량, 갖고 있는 질환, 복용 약물, 그리고 식사 실천 정도에 따라서 그 감량 목표는 달라질 수 있고요. 저는 무조건 몇 킬로그램이 빠진다고 약속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를 함께 상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중만 줄이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도 아닙니다. 12주 동안 식욕이랑 식사 패턴을 안정시키고요. 감량이 끝난 뒤에도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약을 먹는 동안만 굶어서 살을 빼면은, 약이 끝나고 나면은 살찌게 되는 거는 누가 봐도 당연한 거죠. 반대로 식욕이 안정된 기간 동안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잠을 잘 자는 습관을 만들고, 그리고 활동 습관을 바꾸고 하면은 감량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린다이어트의 목표는 뭐라고요? 체중계의 숫자를 내리는 것뿐 아니라 감량이 된 이후에도 스스로 약 없이도 잘 지낼 수 있게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린다이어트를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고비, 마운자로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 양약 다 해봤는데 다시 실패하시고 요요가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생활 습관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다 알고 있는데 실천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저희가 잡아서 다이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 이후에 갑자기 뱃살 들고 체중이 잘 안 빠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대사를 좀 잡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꼭 연락 주시고요. 혼자 다이어트하면 며칠 만에 흐지부지 되시는 분들, 그리고 체중이 조금만 정체돼도 의욕이 꺾이는 분들, 건강검진에서 혈당, 지방간, 혈압 이런 거 있어서 체중 줄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면서 감량하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이라면 린다이어트의 한약이랑 밀착관리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가능한 건 아니고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현재 복용 중인 약
과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되는 분들은 상담이랑 검사를 통해서 적합성을 먼저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무조건 같은 약을 드리는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식욕억제법 한 두세 가지 정도 내가 해볼 수 있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방법은 알지만, 방법은 내가 이해했지만 아무래도 내가 혼자서 하기는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혼자 해보실 수 있다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채소랑 단백질 먼저 드시고 식단 사진도 찍으시고 식후에 20분 정도 걷기도 실천을 해보세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출발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도 여러 가지를 전부 다 해봤는데도 식욕과 생활 패턴 때문에 자꾸 실패했다면 스스로의 의지를 탓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환경이랑 시스템이 없었던 것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이렇게 남겨주세요. 50대 다이어트 상담 원합니다. 그리고 나이, 키, 현재 체중, 목표 체중,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어려웠던 점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다이어트 상담 신청합니다. 58세, 160cm, 68kg, 목표는 60kg. 저녁마다 터지는 식욕이 문제예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서 저희 린다이어트가 적합한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현재 상태에서 먼저 혼자 시도해 볼 만한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 거고요. 한약과 밀착 관리가 필요한지 확인한 뒤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도 안 되는 다이어트, 이제는 의지만 탓하지 마시고요. 식욕을 안정시키고 체지방을 줄이고 다시 찌지 않는 건강한 삶을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고 문의해 주십시오.